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제도 안내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제도의 도입 배경입니다. 비상장 회사는 일반적으로 상법상 주주 고지 의무 외 특별한 공시 의무가 없어서 비상장 회사의 불투명한 경영 행태가 동일 집단 상장 회사의 소액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기업 집단 내 비상장 회사는 기업 집단 내 다른 상장 회사와 복잡한 출자 관계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규모 기업 집단 소유 지배 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 목적으로 2005년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상 회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가 있는 회사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주권 비상장 회사로 금융보험업 회사는 제외되며 직전 연도 자산 총액 100억 원 미만인 회사도 제외됩니다. 단 직전 연도 자산 총액이 100억 원 미만이더라도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되면 공시 의무가 존재합니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란 특수관계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를 의미합니다. 공시대상 회사의 공시 의무는 계열 편입 또는 제외를 통지받은 날부터 발생 또는 소멸하며 신규 지정된 집단의 경우 지정일부터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정일 또는 계열 편입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와 관련한 유의사항입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항목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며 기간은 사유 발생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때 영업일은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주요 주주의 주식 보유 변동 항목은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시하면 됩니다. 공시는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를 통해서 진행하고 전자문서 제출 가능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단 오후 6시 이후 제출된 건은 다음 업무일에 공시 처리됩니다.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 공시가 중복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공시를 하면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해당 공시에 공정거래법 공시에도 해당함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사 공시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와 중복되는 경우 양식이 동일하다면 내부거래 공시로 비상장사 공시를 대신할 수 있으며 양식이 유사한 경우라면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내부거래 공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비상장사 공시는 변경 공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정한 이후 공시 내용에 대해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공시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공시 이용자에게 보다 정확한 내용의 전달을 위해 정정 공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상장사 공시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기자본이란 최근 사업연도 말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에 최근 사업연도 말 경과 후 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산 총액, 자기자본 기준은 12월 결산법인 기준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31일 결산에 따른 자산 총액과 자기자본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대차 대조표가 없는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 시 납입자본금으로 자기자본과 자산 총액을 대체합니다. 존속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신설된 경우 분할 효력 발생일의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산정합니다. 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 적은 자본잠식 회사의 경우 최근 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항목은 크게 소유지배구조 관련 중요사항 변동, 재무구조의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임원의 변동 공시 항목은 삭제되었습니다.
소유 지배 구조 관련 첫 번째 항목인 최대 주주 등의 주식 보유 변동 공시입니다. 이 공시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에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 공시하는 항목으로, 이때 최대 주주란 해당 회사 주주 중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소유 주식 수가 가장 많은 주주를 의미합니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의 주식을 합산하여 최다 출자자인 경우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 모두 최대 주주에 해당합니다. 합병, 신주 발행 등 변동 사유를 불문하고 최대 주주 지분율에 1% 이상 변동이 있다면 공시 의무가 발생하며, 누적하여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가 아니라 단일 변동으로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공시 사유 발생일, 즉 지분 변동일은 화면과 같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인 주요 주주의 주식 보유 변동 공시입니다. 다른 공시 항목과 달리 이 항목은 분기 공시로 분기 동안 최대 주주를 제외한 주요 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주요 주주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회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의미합니다. 만약 분기 동안 주요 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이 여러 차례 변동된 경우라면 분기 중에 발생한 증감 내역을 합산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직전 분기말 대비 총 발행 주식수 기준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으면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 양식을 작성할 때에는 분기 동안의 지분율 변동으로 주요 주주가 되었거나 주요 주주가 아니게 된 주주도 포함하여 작성하시고, 변경된 주주만 공시할 경우 공시 이용자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체 주요 주주를 대상으로 변경 전후 지분율 현황을 공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구조 관련 첫 번째 공시 항목인 비유동 자산의 취득, 처분 결정 공시입니다. 자산 총액의 10% 이상인 비유동 자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비유동 자산 인지의 여부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르며 취득 처분 금액은 부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되는 운용리스 취득도 공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운용리스 처분 관련 사용 중단, 만료 시 감가상각되고 남은 리스 자산가액이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면 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또는 처분 결정 공시입니다. 자기 자본의 5% 이상 타법인 발행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과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타법인의 국내외 계열회사는 포함되지 않지만 주식 발행법인이 계열 편입 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타법인에 해당하므로 공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탁계약이나 사모간접 투자기구를 통한 취득 및 처분도 포함되나 운용지시 권한이 있거나 자산 운용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공시하면 됩니다. 다음은 증여 및 수증 결정 공시입니다. 자기 자본의 1% 이상 증여하거나 증여를 받기로 하는 결정이 있을 때 공시하는 항목으로 증여 재산은 자금,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등을 포함합니다. 증여가액은 시가로 기재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지자체로의 기부 체납이나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 및 채무보증 결정 공시입니다. 자기 자본의 5% 이상 타인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공시하는 항목으로, 여기에서 타인은 모든 법인격을 가진 주체를 의미하므로 자연인 및 국내외 회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모든 채무 보증이 공시의 대상이 되며 채권자는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 사업을 위해 발주처 또는 입주예정자 등에게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와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은 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과 채무보증에 대한 공시 의무로 자사의 대출 또는 임대차 보증금 등은 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채무 면제 및 채무 인수 결정 공시로 자기 자본의 5% 이상 타인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반대로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기로 결정할 때, 그리고 타인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증자 및 감자 결정 공시입니다. 증자 및 감자 결정은 별도의 공시 기준 금액이 없으며 증자 방식에 따라 공시 양식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증감자 결과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변동되는 경우 최대 주주 주식 보유 변동 공시를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식 매수 선택권, 즉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 시점이 아닌 부여 결정 시점에 증자 결정 공시를 하여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구조 관련 공시 항목 중 마지막 항목인 전환사채 및 신주인 수권부 사채 발행 결정 공시입니다. 모든 사채가 아닌 전환사채와 신주인 수권부 사채 두 가지 사채 발행 결정이 공시 대상입니다. 지금부터는 경영활동과 관련된 공시 항목입니다. 첫 번째로 영업양수도 및 영업임대 등에 관한 결정 공시입니다.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수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와 영업전부의 임대나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회사의 합병 분할 등 결정 공시입니다. 상법상 합병, 분할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공시하는 항목으로 합병으로 인해 최대 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이 달라진다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최대 주주의 주식 보유 변동 공시 의무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 교환 및 이전 결정 공시입니다.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공시하는 항목으로 주식 교환과 이전은 하나의 공시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시양식 구분란에 주식 교환 또는 주식 이전임을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산, 회생 절차, 관리 절차 개시 등 공시 항목이 있습니다. 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공시하는 항목으로 합병이나 분할 등에 따른 해산일 경우 합병이나 분할을 공시하면 해산 사유를 공시한 것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한 해산일 경우 공시 사유 발생일은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때로 봅니다. 회생 절차의 개시, 종결, 폐지 결정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와 채권은행 등의 관리 절차 개시, 중단, 해제 결정 사실을 확인한 때에도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항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규정이 궁금하신 분은 화면에 보이는 규정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시 매뉴얼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공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